네, 안녕하십니까. 박동원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 쪽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돈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량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가진 것보다는 갚을 게 많다라고 해도 이익만 잘 나면은 결국은 이제 이익 난 걸로 이제 갚아 나가면은 되고 또 돈이 쌓이면은 되니까는 이제 손익 쪽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또 매출의 영업이익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죠. 손익계산서 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제가 역시 또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익계산서에다가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이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만 색깔을 칠해 놨어요. 아마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내기 전에 잠정 실적부터 먼저 발표를 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결산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단 실적부터 먼저 보여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D+5일 원칙이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12월 31일, 3월 말, 6월 말, 9월 말 끝나고 나서 5 영업일 이후에 바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5 영업일 지나자마자 아침에 바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항상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왜 가장 중요하냐? 매출액이라는 거, 회사가 제품을 팔아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이 됐느냐. 수익이랑 이익이랑은 개념이 다르죠. 수익은 총 회사가 판매한 개수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한 거를 이제 수익이라 그러고, 이익은 그 수익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뺀 걸 가리켜서 이제 이익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익도 중요할 겁니다. 회사가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비용도 같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익이 줄었다. 이러면은 매출 많이 늘어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매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서 이익이 늘어났다. 일단은 이익은 늘어난 거는 좋지만은 결국은 이제 비용을 짜내가지고서 만들어낸 이익이니까는 이제 보통 뭐 불황형 흑자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사실은 조금 뭐 힘든 이제 그런 사업 환경에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가 판매도 많이 하고 비용은 절감해서 이익을 극대화했다라는 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이익을 누릴 수도 있고 배당에 대한 기대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사의 가장 기본, 기업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얘기를 할 때 회사가 연 매출이 얼마냐, 연 영업이익이 얼마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래서 이제 보통 P 곱하기 Q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은 판매량이 늘어나던가 아니면은 판매 가격을 올리던가.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신제품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제 매출을 늘리려면은 판매 가격을 올려야 돼요. 판매 가격을 올리려면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또는 뭐 독점이나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아니면은 회사 제품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판매 가격도 올리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이제 보통 생산 원가, 뭐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제품 하나당 투입되는 이제 원가, 그래서 뭐 인건비라던가 재료비, 뭐 각종 경비들이 투입돼 가지고서 제품 생산된 거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그 매출액이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제품 마진을 이제 매출 총익이라고 하죠. 생산 원가 대비 회사가 물건 팔아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의 이제 마진이 나오느냐. 왜냐하면은 이 판매비 관리비는 이제 보통 이제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 쥐어 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지만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이제 부분이죠. 비용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 마진을 많이 만들어내야지만 판매비 관리비 다 쓰고 나서 영업이익을 이제 큰 숫자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 대한 결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뭐 워런 버핏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진입 장벽이 높은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인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회사일수록 판매 가격에 대한 결정권도 있고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로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1년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느냐, 반드시 투입되는 비용들 제외하고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기업의 기초 체력.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밑으로는 제가 색깔은 안 칠해놨는데 숫자들이 사실 뭐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랑 이런 이제 기타 등등의 수익 비용 다 제외하고 세금 내기 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보면은 숫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결국은 이제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간에 수익 비용들 이렇게 다 없어지면은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사업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느냐. 그래서 국가에 세금 내고 나서 법인세 내고 나서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주 몫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이자 내야 되고 아까 뭐 빚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다 내고 나면 남는 거는 뭐냐? 주주 몫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자 비용 세금 빼고 나면 남는 거는 이게 주주의 몫이 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1년 동안 얼마 정도 벌어들였으니까는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뭐 그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얼마 줄 거냐 이제 요거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배기업의 소유주, 주주죠. 지배기업의 소유주라는 말은 주주가 되겠습니다. 주주한테 기속되는 순이익이 얼마냐. 요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회사의 기본 사업에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고 얼마의 이익이 나오느냐. 요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를 확인을 했는데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까 우리 봤었던 부분이에요. 사업 목적 자산 가지고 사업 목적의 부채.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뭐 그냥 하는 거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느냐?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특허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된다. 제품 생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판매해가지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는 채권 회수도 해야 돼요. 이런 사업 목적의 자산들이 232조 원. 아까 살펴봤었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 또 발생되는 부채들, 원재료 사오면서 매입 채무, 기계장치 같은 거 사오면서 미지급금 이런 사업 목적의 부채들이 또 아까 97조 정도가 있었어요. 빼면은 사업용 순자산, 순수하게 자산에서 부채 뺀 거 남는 게 얼마냐? 135조입니다. 135조의 사업용 순자산 가지고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을 36조 원을 만들어내요. 대략 계산해보면은 수익률이 한 20-30% 사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35조 가지고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정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사업을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사 결정은 거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데 이 돈 가지고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본 내가 연 수익률 한 5% 정도 목표 수익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것보다는 은행 예금 1%도 안 주니까는 투자를 하겠다. 같은 맥락이죠. 이 돈 가지고서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것보다는 반도체라던가 뭐 스마트폰 사업을 해가지고 36조 원 더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는 사업을 잘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총 480조 원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141조 7천억이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계열사 주식. 근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계열사 주식은 시가평가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주가가 쭉쭉 올라가도 그 시가대로 재무제표를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말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계열사 주식, 삼성전기라던가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의 주식을 만약에 시가평가를 하면은 25조 원이 더 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재무제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팔 주식이 아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들을 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안 한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셌는데 141조. 근데 거기다가 25조 더 플러스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계열사 주식도 시가평가를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은 거의 한 160조 이상의 돈 되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회사가 사업용 자산 부채 가지고서 36조 원 정도의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6조 원에다가 대략 곱하기 9하면은 요 숫자하고 남는 돈하고 합치면은 시가총액 480조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 내가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는 480조 주고서 삼성전자 주식을 다 사들였어요. 삼성전자의 금고를 열어봤더니 141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회수 가능했죠. 그럼 나머지 340조는 뭘로 회수할 거냐? 이 회사가 사업해가지고 36조 원 정도 버니까는 9년 정도만 사업하면은 원금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10년 차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다 내 돈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돈만 있으면 이 회사를 내가 통째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480조 원짜리 시가총액 하는 회사 이 숫자가 과연 싸냐 비싸냐 지금 주가가 8만 원 초반인데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 남는 돈을 제외하고서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9배다 라는 거니까는 이 9배가 과연 큰 숫자냐 작은 숫자냐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종 기업인 하이닉스랑 애플 봤더니 거기는 훨씬 더 숫자가 크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싸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애플이나 하이닉스가 숫자가 작게 나오더라. 그럼 삼성전자가 너무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9배지만은 결국은 반도체는 계속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좋아질 거다. 올해는 36조가 아니고 뭐 50조가 넘는 이익을 낼 거다라는 전망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은 50조에다가 9를 곱하는 게 아니고 더 작은 숫자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별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지고서 과거의 숫자가 얼마였다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 이 정도 사업용 자산 가지고 이렇게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주가는 싸다 비싸다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기업 또 한번 이제 다른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의 사례입니다. 똑같이 제가 재무제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2020년 NC소프트 사업보고서를 여셔가지고 한번 숫자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투자 의사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는 사업 목적 자산이 7,800억.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요. 제조업은 공장을 차려야 되죠. 서비스 기업은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다음에 매출채권 이런 것들밖에 없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형자산이라 하면 사옥이라던가 뭐 데이터 센터, 연구개발하는 이제 뭐 그런 건물들 정도밖에는 없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특허 이런 것들 7,800억. 사업 목적의 부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6,800억. 빼면은 사업용 순자산이 993억밖에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 영업이익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8,200억을 만들어낸다. 이게 서비스 기업의 장점이죠. 투자는 별로 안 들어간다. 잘만 하면은 엄청나게 이익을 낼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고 게임 개발하고 뭐 그래픽, 음악 이런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서 좋은 게임 만들어내면은 폭발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비용으로 들어가죠. 영업이익에 그런 비용들 다 제외하고도 8,200억을 남겼다라는 거니까는 굉장히 사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아마 993억 가지고서 뭐 임대 사업을 하던 정말 뭐 운이 좋아가지고서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NC같이 게임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익을 뽑아내죠.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9조 원입니다. 똑같이 계산을 했어요. 남는 돈,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계열사 주식, 투자부동산. 여기는 투자부동산도 상당히 양이 좀 됩니다. 투자부동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는 차입금 사채. 역시 여기도 돈 많고 돈 잘 벌어가지고 차입금 사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빼보면은 한 3조 400억 정도의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시가총액 대비 20% 조금 안 되는 이제 여유 자금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에 또 똑같은 맥락이죠. NC소프트를 19조 원 주고 통째로 사들인다. 3조는 바로 회수할 수 있다. 나머지 16조 가까이 되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8,200억 정도 벌면은 한 19년 정도만 사업하면은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20년 차부터 버는 돈은 다 내 돈이 된다. 또는 회사가 작년에 8,200억, 올해는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회수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또는 통째로 사들이지 못하니까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 남는 돈 제외하고서 이 회사의 이익 대비 19배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 뭐 넷마블이라던가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아,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 작게 나온다. 그러면은 싸다라는 얘기고, 다른 회사들보다 크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남는 돈이 3조 400억인데 그 재무제표 보시면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가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시가는 투자부동산 주석상, 재무제표 주석상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가 정보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재무제표 숫자보다 1,750억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돈이 많은 기업이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